예, 반갑습니다. 제18대 대통령 후보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대 공약 중 35번째 공약 에너지 전략 시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도면을 봐주십시오. 35번째 공약 에너지 전략 시대입니다. 열 에너지 물 저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여기는 햇빛을 활용하는 방, 햇빛을 활용하는 방이라는 것은 낮 동안에 불을 안 켜고 창가에 설치를 해서 반사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열 전달 그릇으로서 밝고 또 열이 나서 난방, 겨울에는 난방이고 이걸 활용을 잘 해서 좀 시설을 갖추게 되면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반대를 할 수가 있죠. 또 창가에 벽면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목욕탕 빗물 저장을 해서 변기통에 사용한다든지 화초를 키운다든지 목욕탕에서는 대량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예를 들어서 목욕탕 요즘 시설 안 된 때는 욕조가 없는 경우에는 고무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고속도로 마중물 이렇게 해서 열 에너지와 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빗물 저장법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앞으로는 빗물이 아주 소용되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날씨가 여름에 점점 더워지죠. 네. 더워지면 정발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름에 정발량이 많고 굉장히 지금 한반도에서도 해마다 보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지금 옛날에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이었지만 지금 약간 아열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잡히는 것도 아열대 쪽으로의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농작물들도 보면은 점점 옛날에 밀감이 제주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육지 쪽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죠. 네. 거의 벌써 덥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과도 뭐 어떤 여러 가지 과일들도 보면은 열대 작물들이 점점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덥다는 거죠. 네. 더우면 이제 정발량이 많습니다. 정발량이 많다는 것은 물의 소용이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이때 물이 정발이 많아지면 물이 소용이 많아집니다. 많아질 때 저수지를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네. 또 저수지 많이 만들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도 가정에서도 정부의 예산을 들어주는 일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욕탕 있죠? 네. 비가 오지 않습니까? 1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죠? 네. 많이 오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그 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통에다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뭐 일반 주택 같으면 옥상에서 빗물 내려오는 파이프를 있습니다. 그 파이프를 이용을 해서 오는 방법도 있고 또 안 그러면은 옆을 창가를 타고 내려오는 물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나팔관 같이 이렇게 넓게 해서 빗물을 모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한 1년에 비가 자주 오는데 한 집에 만약에 1톤 정도를 모을 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네. 1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지만은 1톤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목욕탕 같으면 작아도 한 2통 내지 한 3통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그 정도 되면 변기통에 물 있죠? 참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별거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5천만이죠? 5천만인데 주택 수로 치면은 한 1,500호가 됩니다. 1,500톤이 물을 받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날아가는 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변기통에 물 들어가고 또 거기서 일부 머리 감고 발 씻고 하는 건 충분하죠. 그 빗물로 가지고 수돗물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거는 조금 며칠 지나서 깔아앉고 난 뒤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런 건 가능하지만 임시하는 거는 소독이 된 수돗물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작게 잡아가 1,500만 톤입니다. 1,500만 톤. 예를 들어 1톤 차가 1,500만 대가
줄을 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 예. 상상이 갑니까? 그러네요. 와, 진짜. 날아가는 물을 하는 거죠. 날아가는 물.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전략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하나 이제는 나라에서 뭐 자꾸 달라고 아우성 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물론 줄 것도 주겠지만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그 개인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죠. 네. 서로가 맞장구를 쳐야만 무슨 나라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좋은 기발한 생각이십니다. 또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열 에너지 저장법에 예. 물의 고속도로란 무엇을 뜻하나요? 물의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참 나름대로 예. 국민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웃을 수도 있지만 예. 결코 제가 웃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했죠? 네. 4대강 사업을 했는데 많은 그 사람들이 논란이 되고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찬성이다 어떤 분은 뭐 반대다 이렇게 하죠? 네. 근데 참 만들어 놓은 것을 반대해서 안 되겠죠? 네.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FTA도 마찬가지고. 예. 왜 그 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가정에서 그래도 그것도 4대강 했을 때 전부 다 예. 또 찬성한 사람이 많아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도 짜고 했는데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적절하게 그 물을 내려가는 물을 예. 파이프라든지 이런 물 수로를 만들어서 예. 전국에 물의 고속도로를 내자 이겁니다. 예. 강물고 흘러간 바다에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부 물을 예. 물의 고속도로를 내면은 거미줄 같이 우리나라 물이 이렇게 저렇게 가겠죠. 예.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뭐 경상도로 갔다 전라도로 갔다 전체 가죠. 예. 여기에서 이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봤죠? 네. 이 마중물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예. 그 공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의 고속도로가 있을 때 예. 우리가 불 끌 때 어떻습니까? 그 소방 그 호수를 대는 어떤 그 물 나오는 데 있죠? 네. 거기에서 소방 호수를 대면 물이 뿜어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장치 비슷하게 하게 되면은 예. 어떤 기계를 제가 발명할 겁니다. 예. 그 공중에 예를 들어서 한 박에서 물을 공중에 분사를 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 스펀지 같은 물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붙어요. 스펀지에 물을 붓는데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중에 예를 들어서 그 물을 한 바게스를 분사를 했는데 그 순간 공중에 있는 공기가 있죠? 예. 그 물 바게스에다 그 올라간 한 바게스 물에다가 흡수가 돼가지고 두 바게스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이 많이 모이겠네요. 아니 이것이 어떤 게 되느냐면요. 처음에 우리는 좀 이상하게 들리죠. 네. 물을 공중에 한 바에서 분사를 했는데 네. 이 물의 고속도로를 위해서 곳곳에 논에 물을 댄다고 칩시다. 네. 그럼 여기서 그 파이프 속에 있는 물을 소방호수까지 공중에 분사를 합니다. 네. 그럼 공중에서 흡수가 돼가지고 1리터 물이 참 두 박에서 물이 내려온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전략이 되겠네요. 그럼 물을 만들어내는 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를 더 수를 높이면요, 항구라든지 안 그러면 공항 있죠. 네. 공항에 안개 많이 끼는 데 있죠. 네. 예. 이런 방법을 끼면 안개도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와. 그러면은 비행기가 하루라도 많이 뜨면은 그 공항의 수입도 늘어나고 우리 볼 보는 것도 원활하겠죠. 네. 이것은 굉장한 방법이고 또 안개가 많은 지대 이런 방법을 쓴다면은 어떤 식물 작물들의 어떤 그 피해 병충해 피해 같은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예. 다르게 들을 수가 없는 게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은 아주 그 발명 특허급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낌없이 풀 겁니다. 와.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선생님. 예. 선생님 말씀을 듣는 순간요. 예. 열 에너지를 예. 아주 물 저장하는 것 하고 예. 막 진짜 가슴이 막 뭉클할 정도로 와닿거든요. 예. 그런데 햇빛 활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물이 약게 그 위에서 그냥 그 한 방에서 올리면
두 방에서 내려오니까 한 방에서 공짜로 받았죠? 네. 또 그다음 목욕탕에서 빗물 사용하니까 또 공짜로 1,500만 톤 받았죠? 네. 예. 그다음 햇빛도 공중에서 날아오지 않습니까? 네. 돋보기니까 우리 종이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이 마찬가지로 반사거울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낮 동안에 보면 컴컴한 방 있죠? 예. 활용을 잘하게 되면 밤에 뭡니까 형광등 안 켜도 안 되겠어요? 네, 그렇네요. 이거를 활용을 더해서 약간 열을 가할 수 있다면 어두컴컴한데 습기도 덜 차겠죠? 네.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벽면에 어떤 열 재료를 잘 벽을 활용을 한다면 보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안 될 이유가 없죠. 예. 여름에 돌 뜨겁죠. 네. 마찬가지로 집점을 모아줄 수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태양열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물, 햇빛, 그 다음에 마중물. 이 마중물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물을 우리 지금 그 펌프로 우리가 손을 가지고 젖으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기 전에 물 한 바가지씩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붙습니다. 사람도 마중으로 가요, 그죠? 예. 이렇게 이것도 뭐 마중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가능할 수 있죠? 예. 이것만 잘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근데 선생님, 예. 저 마중물은 무엇인가요? 그걸 한번 더 정확하게 풀이 좀 해줘보세요. 아니 마중물 우리 펌프 같은 펌프를 손을 젖을 때 있죠? 네. 예. 처음에 물이 잘 안 나올 때 한 바가지 정도 물을 넣고 젖으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여러분들 커피 마실 때 돈 얼마 줘야 커피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어디가 밥 먹을 때 돈 줘야 밥 안 줘요? 아. 마찬가지로 물을 조금 공중에 올려가지고 예. 올리면 스펀지 같은 만약에 스펀지 같이 물이 당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공중에 불안전한 공기 있죠? 예. 특히 더울 때 네. 당기면 그게 물이 친구를 불러오는 격이죠. 예. 그게 마중물 아닙니까? 예. 산에 가면 메아리 들리죠? 아.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자연도 햇빛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소비를 함으로써 배의 이익을 볼 수가 있죠. 예. 아, 대단한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지금 예. 앞으로 막 물이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예. 그래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예. 그래 얼마나 노고에 4대강을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 그거는 그것대로 활용하면서 예.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 국민들에게 많은 이득이 되겠습니다. 예. 예, 진짜 감사합니다. 예.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35번째 공약 에너지 전략 시대로서 물의 보습도로 마중물과 햇빛 활용하는 법과 목욕통 빗물 저장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